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PD입니다. 잘 보시죠. 오늘 영상은 1000만원짜리 중고 수입차를 추천하려고 해요. 사실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영상을 여러 개를 찍어야 되는데, 일단 기준은 키로수가 너무 많고 연식이 너무 오래된 차들은 뺄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것들은 특히나 수입차기 때문에 폭탄 맞을 확률이 높고 수리비나 이런 것들이 천문학적으로 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찾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포르쉐도 가능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좀 어느 정도 연식이나 키로수가 괜찮고 큰 결함이나 문제가 없는, 중고로 사도 그렇게 끌고 다니기 걱정이 없는 차를 추천을 할 거예요. 일단 여러 브랜드를 다 한 번에 할 수는 없어서 저는 오늘은 BM부터만 추천을 드릴 건데, 일단 기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브랜드마다 이게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굳이 BM으로 중고를 만약에 보시기로 했다면은 운전은 일단 재미가 최우선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아니면은 그래도 국산보다는 벤츠 BM 정도 마크가 난 좋아, 딱 그 정도 기준으로 봐야지. 그게 아니라면 굳이 수입차를, 특히나 BM을 중고 매물로 검색을 내가 때려볼 이유가 없다니까. 뭐하러 그러고 있어, 다른 거 보지. 그래서 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선 1시리즈가 있는데 1시리즈는 지금 20년 현재는 요 신형이 나왔죠. 지금 여기 신형인데 이렇게 생겼죠. 난 지금도 예뻐요. 사실 지금 벤츠 A클래스 살까 얘 살까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 뒤에 엉덩이가 너무 예뻐서. 해치백 성애장가 봤지. 나 왜 이렇게 해치백이 좋지? 길 가다 보면은 파란색 검은색 있으면은 너무 예뻐서 계속 눈이 가요. 길바닥에 흔하지도 않고. 사담으로 빠졌는데 안 돼, 정신 차려. 차 산지 아직 1년도 안 됐다고. 자, F바디로 봐야 되는데 디젤이죠. 가장 매물이 많은 116개 스포츠 5도 요거로 가면 돼요. 왜냐면은 가격대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얘가 가장 사고 팔기 좋아요. 이거 뭐 천년만년 탈 거 아니니까 이거 타다가 또 전기차 시대가 오면 바꿔야 되잖아요. 가격대도 맞고 키로수나 연식이 15년도 9만, 16년식 5만, 15년식 6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가장 무난하고, 트림에 따른 차이가 뭐냐면은 일단 앞에는 뭐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뭐 지금도 이 디자인 난 마음에 드는데, 엉덩이가 얘는 이렇게 생겼죠. 잘 봐요. 테일램프 이렇게 돼 있죠. 음영이 달라요. 지금 나오는 BMW 시리즈들 보면 5시리즈나 3시리즈 보면 뒤에 까맣게 테두리 음영 진하게 돼 있잖아요. 테일램프가. 그게 얘도 적용이 된 게 M 스포츠 섀도우 5 요게 있어요. 얘가 뒤에 테일램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요 뒤에 음영이 들어가는데 이게 되게 예뻐요. 별거 아닌데 검은색으로 음영 들어간 게. 그래서 딱 길 가다 보면 보여요. 엉덩이만 봐도 아, 제가 그냥 스포츠구나 아니면 섀도우구나. 뭐 어반 뭐 조이 이건 사실 티가 안 나고 딱 그 차이만 볼 수 있는데, 얘는 가격대가 안 맞아요. 거의 2천만 원대이기 때문에 얘로 가시면 안 되고, 안타깝게도 얘로 가야 되는데 뭐 조이 어반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건 보지 마세요. 왜냐면은 저도 어반 원을 사긴 했지만 되팔 때 그냥 스포츠가 제일 좋아요. 매물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팔아야 되니까 그걸 생각해서 하는 거고, 큰 차이는 없어요. 스포츠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서 매물을 볼 건데 아무거나 볼게요. 뭐 저는 기왕이면은 연식은 좀 무조건 5년 정도, 한 15년도 이상이면 좋은 것 같고, 키로수는 무조건 7만 이상인 거 아니면은 12만 이상인 거, 둘 중 하나를 봐요. 왜냐면은 거의 6만 7만 주기로 미션 오일,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 이런 걸 갈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중고로 샀을 때 그게 다 갈아져 있으면 좋잖아. 그래서 가성비적으로, 저는 모든 걸 다 가성비적으로, 금액적으로 지금 대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동차 유튜버들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차를 되게 좋아하고 차를 잘 하시는 분들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차를 잘 모르고 안 좋아하는 분들, 관심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기준, 일반 소비자 눈높이에요. 정말 차 잘할 전문가, 막 그런 자동차 유튜버, 기자 이런 수준으로 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라면은 요거 16년식 6만 4천 아니면 15년식 8만 요거 볼 것 같은데, 뭐 아무거나 볼게요. 이렇게 생긴 차고 뒤에가 이렇게 돼 있죠. 아, 이걸 설명해야겠구나. 지금 16년도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뒤에 테일램프가. 15년도에 한 4, 5월? 그때 거는 테일램프가 달라요. 예를 들면 15년 3월식. 앞에 디자인이 다르죠. 앞에 헤드램프가 달라요. 자세히 봐봐요. 뒤에 엉덩이가 이렇게 테일램프 디자인이 다르죠. 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고를 거라면은 15년도 후반 거나 16년도 초반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저는 이걸 탔었어요. 2013년식을 요거를 17년도에 사서 4년 된 차죠. 7만 7천에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초에 팔았죠. 4년을 더 타고 10만 3천 킬로인가? 아무튼 10만 킬로에 팔았어요. 11만이 안 된 상태로. 감가를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 신형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신형이 없어서 1,700인 거 주고 샀었는데 1시리즈 신형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모델이 구형이 돼서 감가를 먹어서 있는데, 얘는 이미 신형이 나왔기 때문에 감가를 다 먹을 대로 먹은 거라서 더 이상 크게 감가될 일은 없어요. 디자인을 보면 앞에 여기 아까 다르죠? 뒤에가 요게 다르죠.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요거를 사길 추천드려요. 얘가 16년식인가? 15년 6월식이네. 15년은 아까 3월이었죠. 그러니까 요 3개월 차인데 페리가 된 모델이에요. 뭐 디자인적인 거 말고는 사실 별 차이는 없기 때문에 디자인이 어느 게 더 마음에 들지 모르겠지만 전 이게 더 마음에 들어서 기왕이면 요걸 추천드리고, 실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어요. 차가 뭐 3시리즈가 되든 2시리즈가 되든 4시리즈가 되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따져볼 게 없어요. 그냥 외관 디자인만 보면 돼요. 근데 외관도 사실 수입차들은 다 비슷해요. 국산이나 갑자기 확 바뀌지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요 내비게이션 지금 화면이 굉장히 작죠. 이거
터치도 안 되고 내비도 없고 다이얼식이에요. 요거는 바꾸면 돼요. 이렇게 네이버에 쳐서 쇼핑으로 누르면은 내비게이션 나와요. 요런 걸로 바꿀 수 있어요. 요건 100만원이라 좀 비싸네. 49만원. 1시리즈, 3시리즈 거의 공용인데 내비를 이런 식으로 좀 더 큰 걸로 삽입을 드리면은 요런 거 안드로이드도 있네. 지금 봤던 게 아까 요거죠? 요거를 요렇게 바꿀 수 있어요. 70만원 주면은. 그래서 그게 불만이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다 요즘에 워낙 사제 제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얘만 바꿀 수가 있다. 얘가 후방 카메라가 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어반 같은 경우는 없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안 사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대부분 제품들이 다 OEM이 있어서 웬만한 거 통풍도 넣을 수 있을 거야 아마. 뭐 전동이 없으면 전동도 넣을 수 있고 사제로. 기어봉은 아직도 난 이 기어봉이 너무 그립네. 이 기어봉은 3시리즈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뒷좌석은 딱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일부러 시트 조수석 엄청 당겨갖고 넓게 보이게 찍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안 그랬네. 실제 모습이에요 진짜로. 정말 내가 편하게 앉는 시트 조절 이렇게 놓으면 각도 이렇게 나와요. 정말 다리만 들어가고 무릎은 무조건 닿아요. 그렇기 때문에 뒷좌석은 경사로는 좀 있어요. 각도가 이렇게 곧주 세워 있지 않고 들어눕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편하긴 하지만 이 레그룸이 문제이기 때문에 조수석에 누가 없다 하면은 당겨가지고 뒷좌석 편하게 넓게 앉을 수는 있어요. 제가 대리운전 불렀을 때 뒷좌석에 그럼 또 타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차도 대리 부르면 옆에 타기 뻘쭘하면 가끔 뒤에 타거든요. 그럴 때는 이걸 앞으로 확 당겨가지고 뒤에 앉는데 그럼 편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사실상 뒤에 누가 앉으면 좀 힘들 것이다. 한 1시간 이상 타기 힘들 것이고 대신에 누누이 말하지만 뭐 앉아갖고 좁다고 누가 태우는데 욕하고 그러면은 그냥 정중하게 말하세요. 내려 그럼. 아니면 돈 내든가. 얘는 후방 카메라 있네. 다행이다. 난 돈 주고 달았는데. 요 구멍은 CD 플레이어입니다. CD란 걸 넣어갖고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아주 신기한 기능이죠. 썬루프도 있죠. 다시 돈 있으면은 주말용 세컨카로 사고 싶긴 해요. 운전이 진짜 재밌거든 이 차가. 이 차를 첫 차로 타면 모르겠지만 다른 차를 타보면 알아요. 이 차는 50대 50의 무게 배분의 후륜이고 스포츠성이 강한 게 아니라 굉장히 차가 밸런스가 좋고 작은데 마력이나 토크가 높진 않아요. 근데 딱 그 걸맞게 재미지게 만들어놨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차는 내가 쏘고 다니는 게 아니라 뭔가 운전을 하면 재밌어요. 코너 돌 때도 엉덩이가 이렇게 뒤로 막 흘리는데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는 주행 질감이라 표현하기 어려운데 쫀득쫀득한 재미가 있다. 차가 되게 땅바닥에 붙어서 코너링이라는 게 쫀득쫀득하게 가요.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장점으로 따지면은 일단 디자인적으로도 나쁘지 않고 옵션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가장 큰 메리트는 주행 질감이나 그런 게 재밌다는 거, 운전이 재밌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예요. 그거를 원치 않으면 굳이 얘 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차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뭐 가족용으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컨카용도 아니면은 내가 혼자거나 그냥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없다니까 말이 이상하네. 여자친구랑 탄다거나 아이가 없거나 뭐 이 정도 용도지 그 이상을 바라시면은 3시리즈로 가야 돼요. 그리고 연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23 정도 나왔거든요. 그냥 대충 밟아도. 연비 운전을 잘하면은 25까지도 나온 적이 있는데 시내 주행 안 막히면 16, 17? 이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기름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진짜 가성비적으로 괜찮은 차예요. 이제 단점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페리 전 모델이라 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모난 램프 그 전 모델 있죠. 걔 같은 경우에는 이 한쪽 램프가 좀 옅어졌어요. 완전 나가진 게 아니고 옅어져가지고 좀 어두워졌어요. 한쪽만 유독. 그러니까 중고를 갈아 꼈는데도 또 오르더라고. 그건 고질병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사소한 거긴 한데 항속 주행 능력이 좀 떨어져요. 얘는 유독 다른 애들에 비해서 항속 주행이라는 거는 엑셀을 밟았다가 떼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제 A클래스 같은 경우는 거의 속도가 그래도 잘 안 줄어요. 그래도 쭉쭉쭉쭉쭉 가요. 얘 같은 경우는 60km 가는데 엑셀을 떼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쭈르륵 줄어들어. 항속 주행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 차를 처음 운전하는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야 무슨 엑셀을 뗐는데 차가 막 멈출라 그러냐, 회생 제동 장치 마냥 그렇게 속도가 줄거든요. 물론 그래서 브레이크를 많이 밟을 일이 없긴 한데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큰 단점이 가격 대비 얘가 가진 장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단점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볼 게 3시리즈인데 3시리즈 같은 경우는 얘도 신형이 나와서 감가를 이제 먹을 대로 먹은 거고 얘도 디젤이 매물이 가장 많죠. 지금 기름값 때문에 제가 디젤을 보는 거예요. 워낙 기름값이 비싸기 때문에. M 스포츠를 가도 되지만 저는 그냥 에디션을 추천드려요. 굳이 스포츠로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디자인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가성비적으로 우리가 따질 거면은 이 ED 에디션, 이거는 에디션이란 거는 처음에 차가 출시됐을 때 그냥 한정으로 에디션이 나온 거고 그 뒤로는 안 팔아요. 이 에디션은 일반 그냥 320D 모델보다 좀 더 옵션이 더 들어간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성비적으로 에디션이 좋다는 거고, 왜냐면은 가격대가 에디션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연식과 키로수를 볼 수 있어요. 스포츠로 하게 되면은 연식과 키로수가 더 나빠져요. 기왕이면 저는 15년 더 이상 걸로 보는 걸 추천드리고 8만이면은 웬만한 소모품 다 갈았을 테니까 이 뭐 성능 점검 이런 거 안 볼게요. 제가 이 올라온 매물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 3시리즈 전체를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디자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뭐 휠을 엄청 멋있게 해놨네. 블랙으로. 뭐야?
뒤에는 이렇게 생겼고 뭐 흔히 많이 보던 모델이죠. 뭐 너무나 다 알만한 차량이니까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 옆에 여기 이렇게 주황색 램프가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거의 12년도 13년도 완전 초기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흰 걸 박았지만 1시리즈랑 똑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요 내비가 다르죠. 얘도 똑같이 터치가 안 되고 다이얼인 거 똑같지만 내비 화면이 더 큰 게 달려 있고, 그리고 얘는 내비가 들어있긴 해요. 들어있긴 한데 이걸 보고 거의 주행을 할 수는 없어요. 그냥 팀에 키는 게 나아. 대신에 얘는 헤드업도 들어있어요. 옵션이 좀 더 좋아 1시리즈보다. 뒷좌석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정도에, 물론 아반떼보단 좀 좁은데 그래도 안 쳤다고 욕먹을 정도는 아니라서 썬루프도 당연히 있고, 옵션적인 면에서 확실히 BM이 벤츠보단 좋거든요. 오토라이트도 있고 뭐 그래요. 다 전동이고. 3시리즈가 좀 더 1시리즈보다는 대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만족도가 클 것 같아요. 만약에 좀 더 주행 질감이 쫄깃한 걸 원하면 1시리즈 가겠지만 가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1시리즈 중고나 지금 3시리즈 중고나 얘가 얼마냐? 1600이죠. 가격으로 1, 200만원, 2, 30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좀 더 오래 탈 거고, 만약에 가족이 생긴다거나 이런 다방면에서는 활용도, 옵션도 얘가 헤드업도 있고 더 좋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는 3시리즈가 더 다방면으로 낫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나는 똑같은 가격이더라도 해치백 스타일이 더 좋고 운전이 좀 더 쫄깃한 걸 좋아하고, 근데 1시리즈는 확실히 대중적인 소비자의 취향은 아니죠. 좀 차를 좋아하는, 정말 진짜 자동차 유튜브 맨날 보는 그런 사람들, 차 여러 번 바꿔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추천하기에 정말 좋은 유니크한 차고, 결론적으로는 둘 다 좋지만 좀 더 BM의 성향이 강한 분은 1시리즈, 그냥 BM이면 된다, 다방면으로 이런 게 좋다, 좀 더 오래 탈 생각이다 라면 3시리즈를 보시면 돼요. 가격 차이 얼마 안 나니까.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있지 않냐 하는데 사실 엑스원도 있고 2시리즈 액티브 투어러도 있긴 해요. 나중에 SUV 추천 영상에 올릴게요. 근데 얘는 무조건 10만 킬로 넘어요. 다 거의 1000만원대가 힘들고 이 전 모델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엑스원은 좀 아슬아슬하고 무리인 게 있고, 2시리즈 같은 경우는 액티브 투어러가 있는데 그냥 2시리즈 요 쿠페형 요것도 볼 수 있긴 하지만 요것도 키로수가 15만, 1000만원대로 가게 되면 15만 킬로, 대부분 2000이 넘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추천이 안 되고, 가격이 가능한 건 액티브 투어러인데 요거는 다음 영상에 만들 건데 뭐 차박 가능한 그런 건데, 얘는 가격대가 맞아요. 사실 얘를 가성비적으로는 3시리즈는 얘를 제일 강추하는데, 요거는 지금 영상이 다 길어지니까 카메라가 좀 있으면 꺼질 때가 돼가지고 다음에 차박이나 SUV 이런 걸로 추천을 드리고, 벤츠나 아우디나 뭐 폭스바겐 그런 걸로 추천 영상을 또 만들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